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무려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느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종양학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3가지 기적의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암을 예방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지 그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전문의 이현민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암은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은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통계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암의 30에서 40%는 식습관만 바꿔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많이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해서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말이 바로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도 먹고 현미밥도 먹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절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매일 암세포는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는 매일 범죄자, 즉 암세포가 생깁니다. 하지만 경찰, 즉 면역세포가 24시간 순찰을 돌며 그 범죄자들을 즉시 체포하고 제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경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매일 3,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도 모두 제거되어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경찰력이 약해지거나 범죄자들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암세포 한두 개가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서 증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가 100만 개, 1000만 개로 늘어나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는 데는 무려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몸의 경찰력을 약하게 만들고 암세포를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걸까요? 그 범위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당, 즉 혈당입니다. 둘째는 산소 부족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 많은 당을 먹어치웁니다.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것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먹이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 과일이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면도날에 긁히듯 상처를 입고 그 틈을 타서 암세포는 급속도로 자라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지만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당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조직에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여성분이셨는데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마셨어요. 꿀도 넣고 우유도 넣어서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 환자분이 무엇을 잘못하셨을까요? 바나나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와 꿀을 함께 갈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게다가 갈아서 섬유질이 파괴되면 당이 더욱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환자분은 20년간 매일 아침 이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암세포에게 최고급 영양제를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예방하려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한다며 극단적인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굶으면 오히려 우리 몸의 경찰인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면역세포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암세포만 골라서 굶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게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바로 제가 오늘 공개할 3가지 기적의 항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절대 보통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암세포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좋아하지만 고구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구마의 색깔입니다. 노란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황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것을 차단합니다.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구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천천히 흡수된다고 해도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십시오. 둘째, 고구마를 튀기거나 설탕을 묻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탕이나 고구마 튀김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음식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삶아서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고구마 껍질에 항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때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며 혈당 조절 능력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 고구마를 드시면 오후 내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고 저녁까지 포만감이 유지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드실 수 있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충분히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채소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브로콜리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독소를 직접 분해하고 배출시킵니다.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 중금속, 식품 첨가물 같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이 독소들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은 이 독소를 간에서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설포라판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경찰력을 강화시켜 암세포를 스스로 제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도 잘못 먹으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첫째, 브로콜리를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5분 이상 삶으면 설포라판의 70%가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만 데쳐서 바로 건져내십시오. 둘째, 브로콜리는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씹을 때 세포가 터지면서 활성화됩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꽃봉오리만 먹고 줄기는 버리시는데 사실 줄기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고 줄기도 함께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 즉 브로콜리 스프라우트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무려 20배에서 5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면 훌륭한 항암 식단이 됩니다. 단, 새싹도 너무 오래 보관하면 설포라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입 후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흔하고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십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암 예방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음식입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특정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인돌3 카비놀은 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암세포가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서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이나 위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양배추도 브로콜리처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끓이면 항암 성분이 파괴됩니다. 둘째, 양배추를 절여서 담근 김치나 사워크라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겨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짜게 먹으면 오히려 위암 위험이 높아지니 염분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 양배추는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0g에서 200g, 즉 손바닥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양배추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즙을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차갑게 해서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즙보다는 직접 씹어 먹는 것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기억하십니까? 이것들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매 끼니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계란,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찐 고구마 반 개와 브로콜리 한 줌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양배추 된장국과 두부 요리를 드십니다. 화요일 점심에는 고구마로 밥을 대신하시고 브로콜리 볶음과 닭가슴살을 곁들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세 가지 음식이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며 드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암 가족력이 있는데 이 음식만 먹으면 정말 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으로 암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암은 유전, 환경, 식습관,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암 발생 위험을 최소 3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들은 아예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둘째, 탄 음식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태워서 드시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셋째,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은 간암, 식도암, 구강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넷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과자,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암세포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요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고구마나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타이밍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NK세포의 수를 늘려줍니다. 그런데 운동을 언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앉아있거나 눕지 마시고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또 하나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즐거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밤에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증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30년간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암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이 갑자기 줄고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신호를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유방촬영, 전립선 검사 등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검사를 받으시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 4기로 진행된 후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제거됩니다. 둘째, 당과 산소 부족은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셋째, 암 예방의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입니다. 넷째,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3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십시오. 다섯째,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실천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섯째,
정기검진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식탁에 고구마 1개, 브로콜리 1줌, 양배추 샐러드를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30분만 산책을 해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깨우고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암을 이기는 힘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면역력과 매일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 시간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암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오늘 당장 식탁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